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내에서 MZ세대들이 가장 핫플레이스지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이쪽 같은 경우에 먼저 서울숲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게.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골프장하고 경마장이 있던 곳이었거든. 1954년도에 뚝섬 경마장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 경마장이 1989년도에 과천 경마장으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2005년 6월에 공원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 이쪽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원으로 개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원래 서울숲 같은 경우에 2004년 당시에 61만 제곱미터로 대규모 공원 계획이 있었는데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미포함이 됐어. 그래서 원안의 3분의 2인 48만 제곱미터로 조성이 됐거든. 근데 이번에 3표 레미콘이 이전이 확정이 됐지. 그래서 이 공원 부지는 좀 더 넓어질 거야, 지금 현재보다. 요즘 성수동 상권이 새롭게 부각된다고들 생각들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성동구에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진행을 했던 게 2015년 이전이야. 그러니까 이 상권 조성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 이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면 성수 뚝섬역 일대 개발계획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 이쪽 같은 경우에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뚝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우선정비 대상구역, 중공업지역, 그리고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이 아래쪽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보면 돼. 성수동 주거지역을 분석을 할 때는 서울숲을 기준으로 L라인을 주목하면 돼. 성수 전략정비구역까지. 그러면 이 L라인 맨 위부터 설명을 한번 해줄게. 지금 이 해당 입지는 지주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 이쪽 같은 경우에 원 명칭은 서울숲 벨라뷰였어. 근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 준공연도는 2024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 지금 1차, 2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 33층 규모로 5개 동으로 지어질 거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547세대, 84제곱미터가 278세대야. 그러니까 총 825세대가 공급이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 35층 규모로 4개 동이 들어와. 그리고 59제곱미터가 448세대, 84제곱미터가 80세대야. 그래서 총 528세대가 구성이 되고, 토탈에서 1353세대가 들어서거든. 그리고 뚝섬역까지는 3분 걸리고 서울숲역은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G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진행을 할 때 100개가 추진을 하면 그 중에 5개가 성사가 돼. 5개 미만이지. 그러니까 20분의 1 확률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G주택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G주택은 건드리지 마. 여기는 특이하게 진행이 된 것뿐이야. 모든 G주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되고 나서는 조망에 가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이쪽이 뚝섬 유수지 체육공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망 부분이 가림이 없고 앞에 체육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아주 우수해,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뚝섬 체육센터고, 서울숲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상복합이지.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리고 트리마제. 이 두 개, 갤러리아 포레하고 아크로포레스트는 주상복합이고 트리마제는 아파트야. 먼저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230세대거든.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는 2011년 7월이었는데 분양 당시에 평당 4천만 원을 육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강남보다 더 비쌌어, 분양가가.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세대당 7대가 나와. 그리고 면적 자체가 워낙 큰 평양만 있거든. 70, 80, 90, 100평이야.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 비해서 세대수가 좀 적지. 230세대. 그리고 옆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80세대야. 2개 동이고 2020년 11월에 준공이 됐거든. 평형은 38평, 62평, 77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688세대고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형대가 11평부터 다양하게 있거든. 준공연도는 2017년 5월이야.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당시에 기부 체납을 32%를 진행을 했어. 기부 체납 비율이 이천동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25%였는데 이 트리마제는 7% 정도 더 기부 체납을 하고 진행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빈 부지가 뭐냐면은 부영 호텔 건립 용지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48층짜리 주상복합 2개 동하고 5성급 관광 호텔 1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야. 추진 계획은 만다린 오리엔탈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확정된 상태는 아니야, 그게. 그리고 입지면에서 현 상태에서는 이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포레스트 부영 중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이쪽이 가장 우수하겠지. 이 해당 동을 보면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쪽이 들어설 거기를 예상했기 때문에 방향을 사선으로 틀어가지고 지은 거야, 이쪽을 바라보게.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아래쪽에 가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D타워거든. 이건 상업 건물이야. SM 엔터테인먼트,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소카가 입주를 한 상태야,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서울숲역 바로 옆에 보면 동아아파트라고 있어. 자본 여력이 되면 이거 사. 서울숲 동화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인데 390세대야. 준공연도는 1983년 9월이고 이쪽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나와.
그리고 동아아파트 옆에 보면 이게 장미아파트거든. 장미아파트는 6개 동이고 173세대, 준공연도는 1982년 4월이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거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 계획은 286세대로 진행이 될 거고 지상 2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들어설 거야. 시공사는 포스코로 결정이 됐어. 그리고 이쪽이 메가박스 건물이고 메가박스 바로 옆에 대림 로즈비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서울숲 대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6개 동이고 372세대야. 2000년 10월이 준공연도고 그리고 트리마제 위쪽으로 이쪽이 서울숲 한진타운하고 강변건영이거든. 서울숲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고 378세대야. 1994년 4월이 준공이고 용적률은 294%고 이쪽은 3종 주거지역이야. 그리고 강변건영 같은 경우에는 6개 동 580세대 2002년 2월이 준공이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301%인데 이 강변건영 같은 경우에 이 해당 동 같은 경우에 102동인데 102동은 한강 조망이 가림이 없어. 트리마제 쪽하고 사선은 비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베스트는 102동이야. 그리고 트리마제 사례를 통해서 기부 체납에 관해서 설명 좀 해줄게.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기부 체납을 32%를 했다고 말을 했잖아. 근데 기부 체납 부지가 이 해당 아파트 단지 옆쪽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한강변 쪽으로 단지 앞에 보면 이쪽을 공원을 조성한 거거든. 32%가. 결론은 뭐냐면 한강변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해당 단지 사람들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이쪽에서 누리는 거야. 그리고 현재 성수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지 트리마제 우측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인데 1지구 성원중학교를 기점으로 이쪽이 2지구 그리고 3지구, 4지구로 이루어져 있어. 우선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특징은 강남권으로 진입이 용이하고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 그리고 초고층 복합 아파트 타운이 조성이 될 계획이고 성수동 일대가 업무지구로 탈바꿈 중이야. 젊은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그리고 현재로서는 10년 뒤 서울 신흥부촌으로 형성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야. 우선 구역별 구분하고 조감도는 해당 사진 보면서 예상하면 될 것 같고 현재 구역별 사업 현황은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전부 다 건축 심의 중이야. 그리고 지구별로 특징을 보면 성수 1지구 같은 경우가 대장 지역이거든. 총 면적은 6만여 평이고 조합원수가 1369명이야. 건립세대수는 2909세대고 성수 2지구가 총 면적이 4만여 평, 조합원수 1165명에 건립세대수 1907세대. 그리고 3지구가 총 면적 3만 5천 평이고 조합원수는 1007명, 그리고 건립세대수가 1852세대야. 그리고 성수 4지구가 총 면적이 2만 7천여 평이고 조합원수가 753명에 건립세대수가 1579세대거든. 1지구가 사업속도도 빠르고 서울숲이 인접해 있고 현재 건립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이쪽이 가장 우수해.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변북로 지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대규모 공원이, 덮개공원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2지구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3지구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 중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지형에 따라서 한강 조망 세대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쪽이. 왜냐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강 조망 세대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겠지, 이쪽에서. 그리고 4지구가 조합원수 대비해서 건립 세대수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이쪽도 높아.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이 됐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하고 총 5회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지정되는 게 나아. 어차피 진행돼도 5년이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고 닭의 목을 위틀어도 새벽은 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 부분은.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에 충족을 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해, 이쪽이.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특징은 매수 후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2년간 매도는 못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임대가 가능해, 다시.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거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최대 4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쪽도. 그래서 현재 금액대가 성수 전략정비구역하고 한남 뉴타운하고 가격대가 비슷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격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 한남 뉴타운이 많이 튀어 올랐어. 지금 묶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략정비구역이 더 싸다고 보면 돼.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한남 뉴타운보다는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처로 추천할 만한 지역이야, 현재로서. 작은 매력만 된다면. 그리고 이쪽이 초고층으로 진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로 지정된 게 전략정비구역이 5개가 있었어.
합정, 여의도, 이촌, 압구정, 성수. 이 조건이 뭐였냐면은 50층을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25% 정도 기부 체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합정, 여의도, 이촌, 압구정은 거절을 했어. 성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2011년도에 결정고시가 난 거야. 그래서 이쪽은 50층으로 증축이 가능했어.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용적률이 같은 상태에서 건폐율이 낮아지면 동간 간격이 넓어지거든. 그러면 한강조망 같은 경우가 많은 세대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주거여건 자체가 쾌적해져. 동간 간격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 중심 상권은 갤러리아 폴의 뒤쪽으로 이쪽이 아뜰리에 길이라고 부르고 성수역까지 이쪽 일대를 연무장 길이라고 부르거든. 이쪽이 가장 핫플레이스야. 아뜰리에 길의 위치는 이 지도상에 나와 있지. 이쪽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최근에 연무장 길로 상권이 계속 확충되고 있어. 비올 같은 경우에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쪽에 오픈을 했거든. 이런 식으로 매장을 조성하고 있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인구 유입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이 0.2%였거든. 근데 성수동의 경우에 인구 유입 비율이 0.6%야. 그러니까 젊은 축 유입이 평균 3배 정도 높아.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어, 그 부분이. 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15세부터 29세까지의 여성들의 취향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향후에 주택 매수 주체가 2세대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해놓으면 투자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해당 지역에 중공업 지역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있잖아.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단점이었던 부분을 장점으로 전환시켜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4가지 정도 있거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점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데가.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가지게 돼 있지. 그리고 일조권에 대한 이슈가 없어. 중공업 지역은.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어. 그 부분도 참고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이 증가 추세하고 젊은 층의 증가 추세를 어떤 부분을 보면 예측할 수 있냐면은 공유 오피스의 증가 속도를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현재 판단은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 현 상황보다 개발이 더 진행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지로서는 아주 베스트야, 성수동은. 그리고 서울숲에서 이쪽 삼각형 부지가 보일 거야. 여기가 3표 레미콘 부지거든. 최근에 이전이 확정이 돼서 기사가 나왔지. 이쪽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이 3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부지가 원래 삼성동에 증축하게 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원래 위치가 여기였어. 왜냐면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처갓집이 3표 레미콘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유대관계가 있다 보면 돼, 이쪽이.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 18일에 서울숲 완성을 위한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체결 당시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철거 완료를 명시를 했는데 약속을 지킨 거야, 이번에. 그런데 지금 이 3표 레미콘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숲하고 성수동의 영향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 3표 레미콘이 이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지는 응봉 1구역이야. 이 응봉산 자락 아래에 있는 해당 부지가 응봉 1구역이거든. 이 부분이 왜 영향이 가장 많은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27일자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 이쪽 주소지는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거든. 건폐율은 30%에 용적률 202%로 진행이 될 거야. 지상 15층 정도 규모인데 총 세대수가 525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쪽의 특징은 임대 세대가 없어.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 응봉역 보행다리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는 3표 레미콘 부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 보행다리는 응봉역하고 서울숲을 잇는 건데 폭이 10m고 길이가 350m야. 2024년 말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 보행다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던 거야. 이 부분을 진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숲에서 응봉산까지 진행하는 올레길 형태로 관광상품을 조성하려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보로 응봉 1구역에서 서울숲 가기가 불편한데 이 도보 보행규가 생기고 신축 아파트가 증축이 되고 나면 주거지로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어, 응봉 1구역이. 그래서 3표 레미콘 이전에 대한 최대 수혜지는 응봉 1구역이야. 지금 현재 매수하게 되면 수익 크게 보게 될 거야. 이쪽 주목해. 그리고 나한테 개인 상담 메일이 많이 오는데 실력을 인정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나는 지식 노동자이면서 철저한 자본주의자야. 내 개인적인 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어. 개별적인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로 보는 지역과 매물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페이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정보라는 것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른 거거든. 나도 필요한 정보는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해. 무료로 정보를 원하는 경우면
유튜브 영상만으로 충분할 거야. 그냥 유튜브만 봐도 돼. 다음 지역은 신안산선 라인하고 신길 뉴타운 찍어줄게.